하호연, 이승재, 김민수, 양효민 이런 젊은 신인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제 스쿼드 교체 명단에도 큰 깊이를 더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국민 감독이 오늘 경기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굉장히 좀 경기장에서도 많은 팬분들과도 직접 이제 사진을 찍어줄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무리가 된 이제 언더 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이끌어낸 학범승 김학범 감독이 오늘 경기를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FC 서울이 K리그를 대표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승 도전에 나서는데요. 지난주에 K리그 두 팀 울산현대와 전북현대가 일본 팀들과의 맞대결이었는데 정말 승부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친 끝에 울산이 무승부, 또 전북이 1차전에서 사실상 이제 좋은 컨디션 속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좀 패배를 떠안았던 게 오늘 3차전 이제 FC 서울이 K리그 팀을 대표로 일단 첫 승을 거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이 기온이 영하 2도, 하지만 체감 온도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쌀쌀한 날씨 속에 오늘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섭니다. 352 포메이션 FC 서울은 박주영과 박동진의 투톱, 그리고 중원에 김한길과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주세정, 고광민, 3백에 김주성과 김남춘, 황현수, 골문을 유상훈 골키퍼가 지키게 되는 서울입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주전에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최전방에 박주영과 박동진의 투톱, 밑에 알리바이프 선수가 받치고 전체적인 경기 조율은 오스마르와 주세정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주심은 카타리의 압둘라만 알 자심 주심이 경기를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정 경기에 나서는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3-4-3 포메이션, 로렌스 토마스 골키퍼, 칼리프 오코, 제임스 도나치, 벤자민 캐리건, 그리고 트라우레와 제이바넷, 미그엔 바샤, 브랜든 로턴, 그리고 공격수 3명 라인에는 앤드루 나부트와 올라 토이보넨, 엘비스 캄소바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멜버른의 지금 4번 도나치 선수는 K리그 이제 전남에서 활약했던 그런 또 경험이 있는 선수고, 최전방에 토이보넨, 나부트, 캄소바, 이 세 선수의 역습이 좀 경기해야 될 FC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의 이 새로 수혈된 김진야, 한찬희, 한승규, 아드리아노, 그리고 이 4명의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하겠고요. 페시치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서서히 이제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전방에 있는 지금 박동진과 박주영이 오늘 투톱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또 최전방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아드리아노와 페시치 선수, 이 두 선수들의 좀 득점력도 최용수 감독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지난 케다전에서 득점포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 득점은 이 올해 FC 서울의 공식 경기 첫 득점으로 기록이 됐고요. 최용수 감독은 이 경기 이전 앞선 인터뷰에서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목표는 우승이 아닌 팀의 발전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아직까지는 욕심을 드러내진 않지만 조별 예선을 통과한 이후에 대진표 따라 또 리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또 우승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살바초로 감독은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고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승점 3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 멜버른 선수들은 지금 여름에서 건너왔잖아요. 겨울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추울 것 같아요. 한국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하기도 하고, 선수들 역시도 지금 리그에서는 별로 이제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ACL에서 있을 만큼은 가시마를 또 1대0으로 잡을 정도로 도깨비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야, 아드리아나 선수도 이제 핫팩 들고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조별리그 2차전 경기입니다만 FC 서울에게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일단 케다에게 4대1의 대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이제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 FC 서울. 3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 복귀, K리그를 대표해서 이제 첫 승 도전에 나서게 되는 FC 서울입니다. 지난 케다와의 경기에서는 박주영과 박동진, 오스마르, 알리바이프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4대1로 대승을 거두었고요. 멜버른 빅토리도 2차 예선 5대0, 플레이오프 1대0의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그리고 오늘 원정팀 멜버른 빅토리의 선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일단 멜버른은 오늘 경기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비적으로 좀 쓰리톱인 토이보내는 선수를 중심으로 나부토와 캄소바, 이 세 선수의 이제 쓰리톱이 역습을 사용할 전략으로 오늘 좀 구성할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 환장을 차고 나서고 있는 토이보낸 선수인데, 현재 리그에서 호주 A리그는 리그가 진행 중에 있죠. 9골, 개인 득점 랭킹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2차 예선 발리와의 경기에서도 득점폭을 가져간 바 있는 올리보넨입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21세 A대표팀에 데뷔를 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리 한국을 상대로도 경기에 출전한 기록이 있고 독일전에서 또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적은 스웨덴 출신의 올라 토이보넨. 왼쪽에서 던지기로 갑니다. 멜버른 공격, 트라우레 전방으로 던져놓고 코너 플래깅은 접고 들어갑니다.
발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멜버른입니다. 나부츠 선수도 현재 리그에서 4골, 팀 내에서 두 번째 많은 득점포 가동하고 있고요. 토이보는이 9골로 가장 많은 득점. 이 두 선수에 의해서 공격이 많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멜버른입니다. 프로 통산에서도 430경기 이상을 치른 상태에서 150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경기대에서 1호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바샤의 코너킥 반대쪽 길게 올라갑니다. 일단 머리 맞고 굴절된 거 박스 안쪽에서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멜버른 입장에서는 신장이 좋은 중앙 수비수들이 이제 도나치, 캐리건, 칼리포코 선수들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시킨 이후에 네. 세트피스에서 좀 득점을 노릴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던지기로 공격이 이어나가는 멜버른. 로턴이 던져주고 좁은 공간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알리바이프. 이번에는 뒤쪽으로 길게 던져놓습니다. 멜버른의 공격은 오른쪽 측면 라인 따라 앞쪽으로 밀어주고 자 밀고 들어가는 멜버른의 공격. 그리고 낮은 크로스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다시 공을 따냈고요. 앞쪽으로 땅볼 패스 등지고 박주영 돌려놓습니다. 왼쪽으로 이동.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되지 못했네요. 상당히 경기 초반에 예상과 다르게 이 전방으로 많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라인을 내리게 되면 지금 FC서울에게 주도권을 지금 빼앗기지 않으려는 전반 초반 오반에는 굉장히 좀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네. 지난 알리바이프 선수가 캐나전에서도 그림 같은 팀 내 4번째 득점포를 가동시킨 바 있습니다. 올 시즌 최용수 감독의 이 백스리 형태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는데요. 캐나전에서도 지금 황현수 선수나 김주성 선수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면서 또 특히나 이제 황현수 선수는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네.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 뒤쪽에 트라우레 하프라인 어렵게 건너오고 짧게 밀어주고 2대1 패스 연결됩니다. 중앙으로 굴절됩니다. 자, 지금 뒤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만 경기 그대로 흘러가는군요. 인플레이 상황 뒤로 돌려놓고 전방으로 길게 처리하는 서울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의 좁은 공간 중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대쪽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멜버른. 26번의 바넷 선수는 지금 2001년생 굉장히 좀 어린 선수인데 패싱력이 뛰어나고 미드필드에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입니다. 트라우레가 중앙으로 반대편 길게 돌려놓고 있는 멜버른 빅토리. 결국 이제 상대도 3백을 쓰는 상태에서 측면에 대한 부분을 돌파구를 마련해야 중앙이 열릴 수가 있으니까 네. 공격 타이밍에 있어서는 이제 측면에 윙백을 보고 있는 김한길이나 고강민의 역할도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오스마르 선수가 2대1 패스 시도했습니다만 좀 둔탁하게 맞으면서 길게 떨어집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전반 초반에는 강한 압박을 지금 멜번에서 시도를 하니까 패스에서 전방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멜버른 자기 진영 뒤쪽 돌아갑니다. 1차 압박 강하게 밀어붙였던 서울. 선수들이 오늘 몸 컨디션 자체도 굉장히 좀 추운 날씨 속에서 워밍업도 좀 빠르게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빠르게 움직여야 몸을 좀 뜨겁게 만들면서 경기에 녹아들 수가 있어요. 제후방에서 천천히 경기 조율. 중앙에는 김남춘, 오늘 왼쪽에는 김주성, 오른쪽에는 황현수가 버티고 있는 3백입니다. 중앙으로 접근합니다. 서울의 공격 빠르게 하프라인 건너왔고요. 중앙으로 자, 지금 짧게 밀어주는 패스가 호흡이 좀 맞지 않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친 태클이 들어갑니다. 김한길 선수도 지난 시즌에는 12게임에 출전을 했는데 좀 플레이오프부터 지금 계속해서 김한길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네. 과감하게 또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 전반전 5분여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자 멜버른 빅토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반 초반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원정 경기니까 좀 투쟁심 있게 전반 초반부터 좀 싸워 나오고 있네요. 뒤로 길게 돌려놓고 하프라인 인근 다시 좀 더 뒤쪽 돌아가고 있는 멜버른 빅토리. 현재 호주 A리그는 경기가 진행 중에 있죠. 이 4승 4무 9패 올해는 이 11개 팀 가운데 9위까지 순위가 떨어져 있는 멜버른입니다.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4백을 쓰다가 ACL에서는 이제 3백을 쓰면서 두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조별에서 또 1차전을 승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경기의 기록을 살펴봤더니 1무 4패 이 5경기 동안 리그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굉장히 부진한데 ACL 플레이오프에서 또 가시마를 잡아냈고 네. 또 1차전 치앙라이와의 또 홈 경기에서는 또 1대0 승리를 거둬냈으니까 ACL에서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멜버른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 노려봅니다만 뒤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사실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플레이오프, 가시마 엔틀러스는 2018년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었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 3위까지 오른 팀이었는데 멜버른이 그 경기를 1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정말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네. 한 골 승부. 가시마가 이제 강팀이기 때문에 한 골 승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2주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공 이어받고 한 바퀴 빙글 돌았습니다. 몸싸움 과정. 자, 어렵게 공을 따내고 있는 나부트입니다.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고 먼 거리 슈팅. 가서 먼 거리에서 슈팅까지 마무리 지어봤던 앤드류 나부트. 나부트 선수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라 이 선수가 슈팅할 때는 한 발씩 나와서 슈팅 각도를 좀 줄여낼 필요가 있어요. 지난 가시마 엔틀러스와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바 있는 앤드류 나부트입니다. 최전방에 있는 토이보넨 선수를 중심으로 좌우측면 나부트 선수는 그렇게 스피드가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슈팅력이 강점인 선수고 네. 캄소바 선수는 신장이 작지만 배우 침투 능력이라던가 골 결정력이 또 강점인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 여러 명의 선수가 뒤에 엉켜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공 돌려놓고 있는 멜버른. FC 서울은 이제 이번이 8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무대에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봤더니 호주 팀들과의 상대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서울인데요. 최근 6번의 호주 팀과의 맞대결 1승 3무 2패에 그쳐 있습니다. 그만큼 호주가 좀 유럽에 가까운 축구 색깔을 좀 많이 나타낸 팀인데 네. 호주를 상대로 좀 좋은 기록이 안 나타나고 있네요. 자, 왼쪽 측면 뒷공간 라인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낮게 올려주고 박사죠. 열렸어요, 박지영! 골! 박지영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나가는 FC 서울! 주인공은 박지영입니다. 측면에서 김주성 선수의 크로스가 수비 앞으로 하나 빠져나오고 네. 박지영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슈팅으로 오늘 경기 첫 번째 골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원샷 원킬. 박지영의 첫 번째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FC 서울입니다. 굉장히 좀 깔끔한 타이밍 속에서 크로스도 좀 빠르게 올라왔고 네. 한 선수가 볼을 흘려준 이후에 지금도 뭐 굉장히 좀 빠르게 김준호 선수의 크로스가 하나 흘린 이후에 침착하게 가랑이 사이로 박지영 선수답게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투톱 공격수 박동진, 여기에 박주영. 박동진은 뒤쪽 흘려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놓치지 않았던 박주영이 달려들면서 왼발 슈팅. 사실 이 슈팅이 달려들면서 왼발 슈팅이 쉽지 않은 슈팅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갔고 지금 크로스를 올린 김주성 선수도 중앙 수비수지만 빠르게 오버래핑 나가서 크로스. 여기서 이제 박주영 선수의 골 결정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팀을 상대로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자, 먼저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이라면 이렇게 중앙 수비까지도 적극적인 이제 공격 가담 속에서 또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황현수 선수가 공격 가담 이후에 크로스로 도움을 만들어냈는데 네. 오늘도 좀 기분 좋게 김주성이 크로스에 의해 박정희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득점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앙으로 앤드류 나부트 빠르게 밀고 들어갔고요. 자, 먼저 자리를 잡고 길게 처리합니다. 순간적으로 황현수 선수가 커버 플레이 빠르게 잘 들어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앤드류 나부트와 토이번의 이 두 명의 선수에 이어서 공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 멜버른의 공격인데요. 오늘은 왼쪽 공격수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앤드류 나부트. 짧게 던져놓고 공 커트 밀어주는 공 멀리 가지 못합니다. 멜버른 천천히 오른쪽 측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트라우레 방향을 바꿔서 앞쪽으로 밀어주고 땅볼 패스. 주세종이 버텨주고 뒤쪽에 오스마레. 자, 하지만 앞쪽으로 연결 중 트라우레. 이번에는 선방 밀어내고 있는 유상훈 골키퍼. 트라우레 선수도 온사이드였어요. 공격 가담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상대 배우 침투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네. 지금은 순간적으로 빠져나온 상태에서 유상훈과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유상훈이 각도를 줄이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토이보내는 전방으로 빠르게 찔러줍니다. 여기서 이어받고 자, 지금은 온사이드였어요. 거의 깃발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일 선상으로 봤네요. 네. 발끝으로 살짝 건드렸는데 유상훈이 각도를 잘 줄여냈습니다. 지금은 트라우레의 슈팅이 제대로 발등에 얹히지 못했습니다. 유상훈의 선방으로 자, 아찔했던 장면을 지원했던 서울입니다. 다시 뒤쪽으로 천천히 돌아가는 서울의 공격. 김남춘 왼쪽에는 김주성도 2000년생의 어린 선수죠. 역시 서울의 이제
유스 출신이죠. 오상고 네. 출신의 왼발잡이 이제 중앙 수비수. 계속해서 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10경기 이제 2년차 선수인데 당당히 서울의 백스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축구장이 이제 사실 나이가 없으니까 네. 뭐 좋은 능력만 보이면 주전 선수로 활약할 수 있으니까 큰 믿음을 갖고 올 시즌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돌파. 자, 낮게 깔아주고 마무리 지었던 박주영입니다. 박주영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 케다전에 이어서 지금 2경기 연속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저 위치 선정 자체가 수비 선수 숫자가 수비 숫자가 더 많았는데 박주영 선수가 자유롭게 이 골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깔끔한 왼발 슈팅으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네요. 머리망 뒤쪽에 떨어지는 공. 멜버른 수비. 서울의 압박. 뒤쪽 돌려놓고 길게 처리하는 멜버른. 주세정이 머리. 오스마르가 일단 안전하게 돌려놓습니다. 사실 멜버른의 전략은 전력상 앞서 있는 FC 서울 상대로 좀 실리축구 선수비 이후에 역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라인을 높이 올리면서 수비를 하면서 일단 서울에게 선실점을 했으니까 더욱더 좀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따냈고, 자,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길게 돌려놓고 서울의 공격. 황현수 원터치. 이번에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황현수와 오스마르.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주세정입니다. 주세정 방향을 틀어서 측면으로 오랜만에 볼터치. 고강민이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 이어봤습니다. FC 서울의 이제 주장을 맡고 있는 이제 고요한 선수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재활 중에 있다고 하는데 네. 5월경이나 이제 그라운드에 좀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페시치 선수는 이 부상을 다 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활에 마무리가 됐고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페시 선수라던가 아드리아노 선수 좋아요. 잘 연결됐어요. 뒷공간 박스 안쪽이죠. 먼저 공을 따냈던 로렌스 토마스 골키퍼. 최전방의 결정력들을 가질 수 있고 스타일이 서로 다른 선수들 페이시 선수나 아드리아노 선수는 이제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을 또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올 시즌 좀 FC 서울의 최전방의 공격진들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도나치. 신장이 좋죠. 신장이 195cm. 2018년도부터 1년간 전남에서 K리그를 경험한 바 있는 제임스 도나치입니다. 신장을 바탕으로 헤딩 제공권이나 대인방어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선수인데 굉장히 좀 전남에 있을 때 전남 선수들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내렸습니다. 백스리 형태에서 이제 가운데를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도나치고요. 페스치도 이제 정상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오늘은 경기 벤치에서 먼저 지켜보고 있는 페스치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전반기에는 엄청난 골을 몰아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좀 후반기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페시치인데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하면 뭐 두 자릿수 득점을 넘어서는 선수니까 페시치도 올해 좀 많은 기대를 최원수 감독이 나타냈습니다. 골킥 준비하는 유상원입니다. 유상원의 골킥 왼쪽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지금은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자, 손을 쓰고 말았던 칼리프 워커인데요. 자꾸 상대 이제 위험적에서 대대볼 상황에서도 박주영 선수의 킥이 오른발 킥이 굉장히 좀 날카로우니까 중앙 수비수들인 황현수, 김주성, 김담춘이 공격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진영에서 프리킥으로 공격 전개. 알리바이프와 박주영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오늘 경기 주심을 보고 있는 알자심 주심도 굉장히 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등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본 얼굴이 좀 나직은 주심이에요. 프리킥으로 공격 전개. 멜버른의 골문은 로렌스 토마스 골키퍼. 신장이 191cm. 휘슬을 올립니다. 알리바이프 지나치고 박주영 오른발 문전주 강하게 붙여줍니다. 머리까지 연결. 하지만 이 헤더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위력은 떨어집니다. 황현수입니다. 킥 자체가 문전 앞으로 날카롭게 올라왔고 황현수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도 득점력을 많이 나타냈는데 공격 가담 이후에 슈팅 한차 시도했습니다. 트라우레가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연결. 문전 쪽 띄워줍니다. 먼저 처리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캐리가 중앙에서 트라우레가 먼저 뒤로 돌려놓고 있는 멜버른. 최후방의 캐리건이 반대쪽. 멜버른도 오른쪽에 있는 로톤 선수보다는 왼쪽에 있는 트라우레 선수. 이 전에도 지금 유상훈과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처럼 로톤 선수보단 왼쪽에 있는 트라우레 선수는 공격 가담을 많이 하니까 고강민 선수도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FC 서울의 슈팅 개수가 좀 한 개밖에 기록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 슈팅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주 순도 높은 공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좀 전반 지금 15분까지는 멜버른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로턴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캄소바 이어받고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짧게 제이바넷. 자, 조금 더 뒤로 돌아가면서 자, 전진 패스 쉽지 않은 멜버른의 공격인데요. 이번에는 공을 놓치면서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지난 시즌부터 쭉 이제 함께 뛰어오는 선수들이 FE설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0경기에 나섰던 김주성 프로 2년차 이제 당당히 주전자를 꿰차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김주성 선수를 이제 중심에서 3백의 중심을 잡고 있는 김남춘 선수도 큰 부상 이후에 후반기에 4경기에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는데 네. 올 시즌 주전 중앙 수비수 자리에 이제 김남춘 선수를 중심으로 왼쪽에 김주성, 오른쪽에 황현수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네요. 주세종이 어렵게 공을 따냈고 뒤쪽 돌려넣습니다. 서서히 볼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황현수 선수는 지난 시즌에 36게임 출전에 5득점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으니까 네. 공격적인 골 넣는 수비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방의 김남춘 다시 왼쪽으로 짧게 앞쪽 밀어주고 자 오스마르가 왼발로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이번에는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전환 패스들이 3백을 쓰고 있는 상대로 효과적으로는 전환 패스들이 좀 빠르게 측면으로 연결이 돼야 상대 수비 밸런스를 깰 수가 있으니까 패스 타이밍, 공격 방법에 있어서는 전환 패스들이 좀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서울의 공격. 후방부터 다시 한번 필드업 방향을 틀어서 이번에는 김남춘이 왼쪽으로 밀어주고 내려와서 볼터치 주세종 오른쪽으로 갑니다. 황현수 자 원터치로 뒤쪽 가장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고요. 순간적으로 중앙이 열렸어요. 빠르게 올라가는 바샤 자 앞쪽으로 밀어주고 한번 접어놓습니다. 위험한 상황 밀어냅니다. 유상훈의 선방 자 지금도 토이문의 오른발에 걸렸는데요. 유상훈의 멋진 선방으로 밀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지금 중앙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김남춘 선수가 측면으로 끌려간 자리에 토이보넨에게 완벽한 찬스가 열렸는데 결국 이제 오른발 슈팅 이번에도 유상훈 선수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다 보니 순간적으로 중앙 수비가 무너졌던 서울이었습니다. 한 방에 있는 토이보넨 자 오른발로 접어놓고 슈팅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만 더 믿음직스러운 유상훈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상훈이 계속되는 멜버른의 코너킥 실점과 가까운 장면 두 차례를 일단 선방을 했습니다. 네. 멜버른 코너킥 반대쪽 높게 올라옵니다. 머리까지 연결 빗 맞았고 다시 살려내는 공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다행이네요. 자, 순간적으로 지금 몇 차례 가슴이 철렁하는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결국 이제 상대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세트피스 코너킥 이후에 지금도 토이보넨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완전히 놓쳤는데 네. 다행히 실점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이 좋은 수비수 갈리포크 선수가 박스 안쪽 공격 가세했고요. 머리에 맞고 떨어지는 공 자, 끝까지 버텨봤던 토이보넨이었습니다. 볼이 헤딩에 맞고 측면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토이보넨 선수에게 지금 이 직전에 이제 슈팅을 허용했을 때 중앙에서 중앙으로 이런 패스를 맞으면 굉장히 좀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찔러주는 패스 트라우레 길게 처리합니다. 주세종 버텨내고 주세종. 라인 따라 흘러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좁은 공간 뒤쪽 내려가면서 황현수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 이번에는 중앙으로 갑니다. 오스마르 공을 놓쳐요. 그리고 빠르게 역습 진행하는 멜버른 공격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캄소바 자 두 명의 에어싸고 일단 흐름을 끊어놓고 있는 서울입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이번에는 바샤 다시 한번 천천히 뒤쪽 공격 조율하고 있는 멜버른 빅토리 왼쪽으로 짧게 트라우레 앞쪽 밀어주면서 이번에는 나부트를 봤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합니다. 먼저 밀어내고 있는 김남춘 상대가 지금 계속해서 선실점 위에 몰아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패스에서 볼을 끊어냈을 때 공격진으로 나오는 패스 또 수비 조직에 있어서도 상대에게 볼을 끊겼을 때 중앙 중심으로 상대에게 좀 중앙적인 직선 패스들은 좀 안 맞을 수 있게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박주영 선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기분 좋게 앞서가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재차 슈팅이 좀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멜버른도 가시마를 잡을 때처럼 선수비 이후에 역습 오늘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좀 애플 서울과 1대1로 좀 중앙에서부터 좀 맞부딪히면서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수비적인 부분 밸런스적인 부분을 빠르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끌고 올라오면서 제임스 도나치가 오른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갈리포코 반대쪽으로 넓은 공간을 봅니다. 트라우레. 하지만 가슴으로 잡아놓고 앞쪽으로 밀어주고. 좋아요. 박동진 빨라요. 박동진 선수가 공을 따내고 한 번 접습니다. 자, 두 번 접는 과정. 공격권 계속 이어나가는 박동진입니다. 좀 중앙 수비수인 칼리포코나 캐리건 선수들은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니까 네. 측면에서 과감하게 1대1 상황이 나오면 빠르게 드리블 친 이후에 벗겨나가는 상황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주세종이 돌려놓고 황현수가 뒤로 돌아갑니다. 최후방에 김주성. 짧게 밀어주고 이어받고 있는 김남춘입니다. 다시 반대쪽. 황현수도 공격적으로 상당히 전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스마르 뒤로 돌려놓습니다. 오스마르 선수도 지난 케다전에서 득점포가 가동이 됐는데 공교롭게 오스마르는 지난 경기 2골을 넣고 말았죠. 오스마르 선수는 뭐 지난 시즌에도 미드필드지만 공격 포인트를 거의 10개 가까이 4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프리킥 상황이라던가 또 중앙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케다전에서 그림 같은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사실 그 전에 이 자책골로 좀 절치부심이었는데 엄청난 프리킥으로 이 득점을 기록했던 오스마르입니다. 자, 왼발로 전방으로 길게 박주영 잡아놓고 자, 어느 쪽으로 뒤쪽에 오스마르입니다. 그리고 왼발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높게 띄워줍니다. 주세종을 겨냥했는데 먼저 밀어내고 있는 멜버른. 박주영과 박동진 밑에 알리바이프 선수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좀 하프 스페이스 움직이면서 알리바이프 발밑에 좀 볼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다양한 공격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전반 지금 20분이 넘어간 시점까지는 알리바이프 선수가 좀 많이 눈에 안 띄고 있어요. 오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는데 알리바이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공격이 연결되다 보니까 알리바이프는 화면에 많이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도 수비적으로 준비를 잘해갖고 나왔네요. 오랜만에 문전 쪽으로 길게 올라가는 크로스에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공 따내는 토마스입니다. 멜버른 오른쪽 측면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전방으로 함서바 뒤쪽 돌려놓습니다. 조금 더 뒤에는 갈리포코. 후방에 제임스 도나치 왼쪽으로 패스 연결. 캐리건. 다시 도나치와 주고받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멜버른. 서울이 수비시에는 5-3-2 형태로 최전방에 박주영과 박동진을 놓고 미드필더인이 3명 주세종, 알리바이프, 오스마르 선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상대에게 계속 좀 킥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잘했습니다. 주세종이 머리 맞고 전방에 떨어집니다. 박동진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 뒤로 돌려놓습니다. 오스마르, 주세종. 자, 오른쪽 공간 있죠. 고광민이 이어받고 있는 서울의 공격. 여기서 이제 좀 부분적으로 좀 빠르게 상황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미 멜버른의 수비 라인이 모두 갖춰지면서 다시 뒤쪽 돌아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고광민이 내려가고 황현수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최근에 이제 멜버른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리그에서 지금 워낙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사실 이제 16명의 선수 교체 명단에도 지금 5명만 지금 딱 지금 FC 서울 원정에 지금 데리고 왔는데 네. 뭐 리그에서는 지금 부진할지 몰라도 ACL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FC 서울을 잡았을 때 조 예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좀 많이 나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패스 연결됩니다. 서울의 공격. 자, 문전 쪽으로 띄워졌습니다만 길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제 멜버른 빅토리가 2차 예선부터 플레이오프, 지난 조별리그 1차전까지 이 3경기를 모두 승리로 가져왔는데 중요한 점은 전부 무실점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단 한 골들이 좀 필요했던 멜버른인데 네. 그런 경기들을 잘 치러내고 2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빠르게 오른쪽 측면에 밀고 들어갑니다. 빠른 돌파. 하지만 마지막에 걸렸군요. 공격권 가져가는 서울입니다. 지금은 뭐 지금 김난춘 선수가 이렇게 양 중앙 수비수가 끌려 나갔을 때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리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멜버른 빅토리도 이제 이번이 8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도전입니다. 가장 좋았던 성적이 2016년도였는데요. 16강까지 오른 바 있는 멜버른 빅토리. 하지만 K리그 팀을 상대로는 이 팀도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시절이 2008년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신이죠. 그 경기에서 전남에게 2대0에 승리한 이후 15경기 동안 8무 7패,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K리그 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도
전반 초반에 서울에게 선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K리그 팀을 상대로 3경기에서는 3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3경기에서 무려 12골이나 내준 바 있습니다. 오늘도 박주영에게 먼저 실점을 기록했던 멜버른. 기분 좋게 박주영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공격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오른쪽 측면 좁은 공간 짧게 1대1에서 공을 뺏깁니다. 뒤쪽 돌려놓고 길게 처리하는 서울입니다. 오늘 백스리 상황에서 이제 브랜든 로턴과 트라우레 좌우측에 있는 이 윙백 선수들이 많이 내려가서 경기를 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경기는 많이 올라와 있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실점을 했고 길게 처리하는 로렌스 토마스. 머리 맞고 뒤쪽 오스마르 공 따냅니다. 그만큼 수비적으로만 계속 상대에게 실점을 안 하려고 계속 내려선다고 해도 어쨌든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전반에는 예상을 깨고 강하게 좀 맞부딪혔지만 서울에게 선실점을 했습니다. 던지기를 공격 이어나가는 서울입니다. 고광민이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광민, 박주영. 돌아오는 공이 조금 높아요. 사실 시즌 첫 번째 경기 내용과 결과를 가져가는 게 제일 지금은 바넷 선수가 일단 그라운드에 스스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충돌 없이 제이 바넷이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근육이 좀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호주에서도 좀 따뜻한 날씨 속에서 굉장히 좀 추운 우리 대한민국에 온 지금 멜버른이기 때문에 네. 근육 쪽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이 바넷 선수는 일단 충돌 없이 본인이 스스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멜버른 빅토리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은 아니네요. 뭐 지금 스스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근육 쪽에 좀 문제를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의료진을 좀 빠르게 투입이 돼가지고 상태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살바초아 감독도 이번 경기를 위해서 이 벤치 명단을 보게 되면은 골키퍼를 제외하면은 필드 플레이어가 모두 4명밖에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앙 수비수 선수들이 아닌 미드필더와 공격 선수들만 지금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가 있겠죠. 박주영 선수가 오늘 경기 득점포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첫 번째 득점, 오늘 경기도 득점,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기록하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이렇게 투 스트라이커 형태의 선수들이 지금 박동진과 박주영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네. 적극적인 크로스에 의한 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김주성의 크로스 또 위치 선정을 또 잘 잡고 있던 박주영이 깔끔하게 왼발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도 리그에서 35경기에 나서서 10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한 바 있는 박주영. 최근에 이제 박주영과 박동진 이 투팍의 투톱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박동진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측면에 수비수를 끌고 나가면서 중앙이 열릴 때 박주영 선수가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는데 네.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25개의 공격 포인트로 합작을 했네요. 박동진 선수는 32경기에서 6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두 선수가 이 서울의 공격을 이끈 바 있습니다. 박동진 선수는 사실 또 중앙 수비수를 계속해서 이제 본인 포지션에서 섰던 선수인데 최용수 감독 부임 이후에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변경을 했고 네.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도 굉장히 투쟁적으로 좀 싸워주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네요. 자, 제이 바넷 선수가 끝내는 교체가 되는군요. 자, 예상치 못한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되고 있는 멜버른 빅토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레시 오티스 선수가 경기 투입되는 멜버른. 사실 레시오티스 선수가 주전 선수로 플레이오프에도 계속해서 지금 18번의 바샤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선수인데 네. 일찌감치 좀 부상으로 인해서 멜버른이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네요. 자, 프라이닝근 전방으로 길게 처리하는 로턴입니다. 밀어내는 거 멀리 가지 못했고 검소바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측면을 짧게 패스 연결. 다시 한번 로턴이 이어받고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에 레시오티스 첫 터치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이번에는 박동진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까지 가세했던 서울입니다. 자, 상대 이제 중앙 수비 선수들이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위험적에 있어서는 최대한 파울 없이 수비를 또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제이바네 선수는 종아리 쪽에 좀 부상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갑자기 여름에서 추운 날씨에 와서 경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근육 부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멜버른도 점점 상황이 좀 어렵게
일단 선실점 이후에 한 선수를 또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서울 진영에서 멜버른 프리킥 문전쪽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연결되지 못했고 밀어주는 공. 트라우레 뒤쪽 돌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 방향. 미그엔 바샤 빠르게 붙어줍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미그엔 바샤가 대부분 이제 데드볼 상황에서 전담 키커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멜버른. 지난 발리와의 경기에서도 득점포가 가동이 된 바 있는 미그엔 바샤입니다. 중앙 수비들이 이제 도나치 선수, 칼리프 호코, 캐리건 선수들은 신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네. 철저하게 맨투맨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코너킥이 낮고 강하게 앞선에서 밀어냈고 뒤쪽에서 공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이번에는 길게 처리했던 오스마르. 먼저 자리를 잡았던 트라우레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지금은 먼저 볼커트가 되면서 주세종 이어받고 잘 봤어요, 박주영. 반대쪽으로 길게, 하지만 조금 짧게 떨어지면서 패스가 연결되지 못합니다. 지금 끊기긴 했지만 반대쪽에 빠져들어가는 박주영 선수를 겨냥한 네. 주세영 선수의 이런 도전적인 패스들은 계속해서 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버텨내던 미그엔 바샤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미그엔 바샤가 활동량이 좀 가장 많아 보이는데요. 주세종이 반대쪽으로 공간을 잘 봤습니다만 패스는 연결되지 못했던 서울의 공격. 바샤 선수가 팀의 전담 키커 역할도 맡으면서 미드필드에서 이제 전체적인 공격에 있어서 킬패스가 가능한 선수인데 주세종 선수가 1차적으로 지금 바샤 선수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멜버른 공격 왼쪽 측면으로 길게 컨서버가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합니다. 길게 처리했고 박동진의 머리, 그리고 주세종 밀어주고 박동진. 자, 1대1 상황에서 공격권 계속 이어나가는 박동진입니다. 이런 볼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내주면서 파울을 만들고 이렇게 볼들을 소유를 해줬을 때 미드필드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박동진이 이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네요. 고광민의 던지기. 주세종 머리로 돌려놓습니다. 고광민이 이어받고 두 명을 달고 갑니다. 오른쪽 측면 밀고 들어가고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터치라인 바깥쪽.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을 때도 박동진 선수가 이제 보이지 않은 역할, 수비 선수를 앞쪽으로 좀 끌고 들어가면서 뒤쪽에 찬스들이 열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호흡적인 부분은 두 선수가 좀 계속해서 좀 만들면서 슈팅 찬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마르가 땅볼로 깔아주고 뒤쪽에서 등지고 있는 플레이. 자, 밀렸습니다만 피스를 누리지 않았고 경기는 그대로 인플레이. 뒤쪽 돌려놓습니다. 로렌스 토마스 길게 처리합니다. 침착하게 김주성이 머리로 돌려놓고 최후방에는 김남춘. FC 서울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서 시즌을 굉장히 좀 일찍 시작을 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서 예년 시즌에 비해서 좀 빠르게 몸들을 만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시즌을 길게 끌고 나가냐도 올 시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기 진영에서 뒤쪽 돌려놓고 트라우레가 깔아줍니다. 자, 지금 캄소바와 함께 나우트 선수가 좌우측의 측면 공격의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두 선수는 자유롭게 나부토와 캄소바는 좌우 측면을 좀 넓게 쓰는 선수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포지션이 바뀌었다고 해도 내가 마크해야 될 선수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원톱에는 올라 토이브렌 선수가 지금 경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이 가시마와의 경기에서는 아티오 선수가 이 최전방 원톱으로 공격을 이끈 바 있습니다. 신장이 2m1에 굉장히 신장이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인데 네. 오늘 뭐 토이버렌 선수는 워낙 이제 뭐 커리어에 있어서도 좋은 선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선수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토이버렌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잘 빠졌어요. 뒷공간 박동진. 열렸네요. 박스 안쪽에 박동진 그대로 꺾어줍니다. 자, 슈팅을 만들기에는 각도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반대쪽으로 길게 슈팅을 만들었던 박동진. 지금 득점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과 패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네. 상대 수비 밸런스를 깰 수 있으니까 각도 자체는 멀어지긴 했지만 슈팅까지는 잘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라인은 완벽하게 브레이크했던 박동진의 돌파 슈팅까지. 자, 이 오늘 선제골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슈팅이 지금 기록이 됐어요. 네, 각도가 지금 측면으로 좀 벌어진 상황에서 사실 스트라이커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가까운 포스트 쪽에 좀 천장을 겨냥한 슈팅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하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런 슈팅까지 시도가 되진 않았지만 빠져나가는 움직임과 슈팅까지는 박주영 선수의 골 이후에 오랜만에 또 슈팅 장면 한 차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많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지금 하프라인 파울을 얻어냈던 서울. 박주영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 공격권 계속 이어나갑니다.
결국은 투 스트라이커를 쓰고 3백을 쓰는 상태에서 공격 방법에 있어서 측면을 허물어야 중앙이 열릴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선제골을 만들어낼 때도 왼쪽 측면을 허문 이후에 크로스들이 올라왔는데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인 공격 패턴들이 자주 나와야 상대에 대한 좀 수비 밸런스를 깰 수가 있겠습니다. 주세종. 자, 어렵게 공을 따냈고 등지고 있는 플레이. 두 명 사이 뒤로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공 가져가는 감소바. 돌아 들어가는 트라우레.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달립니다. 방향을 틀어서 감소바. 뒤쪽 돌려놓고 마샤. 좋아요, 박동진. 박동진이 한 발 앞서 있었군요. 그리고 주세종 함께합니다. 박동진. 여러 명이 지금 뒤 엉켰는데 공을 가져가는 박주영과 오스마르. 저 반대쪽으로 좀 빨리 나가야죠. 반대쪽에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빠르게 밀고 올라가는 서울의 공격. 그리고 왼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일단 잡고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쪽 길게 올라오는 공. 뒤로 밀어내고 있는 트라우레. 그리고 감소바. 내려와서 볼 다시 토이본에 뒤로 돌려놓고 다시 감소바가 이어봤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뒤쪽에 있는 트라우레. 자, 이제 전반전이 채 10분이 남지 않았는데 오늘 서울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 공격적인 면에서는 이 많은 슈팅이 좀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측면을 파괴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양쪽 측면에 지금 김한길이나 고광민 선수들이 공격 가담이 있어서 또 측면에 볼들이 왔을 때 부분 전술을 통해서 측면을 좀 파괴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자, 있어요. 멜버른의 강한 압박이 통했습니다. 공 가져왔고요. 박스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위험한 상황. 박스 안쪽. 하지만 오스마르가 공을 깔끔하게 역습으로 갈 수 있죠. 자, 지금은 볼터치가 좀 아쉽네요. 주세종. 그리고 감소바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고 아크 정면. 주세종이 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근데 좀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력을 더 조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서울이에요. 네, 라인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1차 압박부터 통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던 서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간결하게 전방 쪽에 다이렉트 좀 빠른 볼들이 연결이 돼야 상대 수비 밸런스를 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리바이프 공을 따냈고 고광민 거쳐서 황현수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패스미스. 자, 이런 좀 아쉬운 패스미스가 나오고 말았네요. 자, 중앙 쪽으로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네, 나부트가 빠르게 밀고 갑니다. 그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슈팅을 연결합니다만 위력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수비 라인에서 안일한 패스미스 한 차례 이후에 상대에게 슈팅까지 허용을 했으니까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더욱더 좀 갖출 필요가 있겠네요. 네. 슈팅을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지금 간간히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골 점유율도 지금 현재까지는 대등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패스 앤드 고, 패스까지는 플레이가 연결이 돼도 패스 앤드 고 계속해서 볼을 주고 난 뒤에 움직임을 가져야 패스에 대한 플레이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기 전에 김학범 감독도 경기장을 찾아서 직접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벤치에 있긴 하지만 김진현 선수도 김학범 감독과 함께 아시안 게임 또 네. 챔피언십 대회까지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뒤쪽에 오스마르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아시안 게임 또 챔피언십 대회 할 때는 선수 기용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다변화를 많이 가져갔고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또 우승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굉장히 오늘 서울 경기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김학범 감독이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뒤로 연결되는군요. 공 이어받는 토이보네 짧게 꺾어줍니다. 감소바. 하지만 그 이전의 피슬. 지금은 부심의 깃발이 올라와 있습니다. 멜버른도 좀 결정적인 상황까지는 두 차례 만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공격 진영으로 나오는 움직임이나 패스에 있어서는 빠르게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레 패스 토이보넨이 공을 이어받았습니다만 라인을 좀 더 앞서 있었던 올라 토이보넨. 상대는 이제 옵사이드 함정이 빠뜨린다는 것도 그만큼 이제 라인 유지가 잘 돼야 이런 부분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네.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죠. 측면에 고광민 짧게 밀어주고 박주영
다시 한번 라인 따라 흘러가고 있는 고광민의 공격. 뒤쪽 돌려놓습니다. 연결되지 못했고요. 길게 처리하는 멜버른 빗맞았습니다. 지금 측면으로 볼이 오더라도 상대를 눈앞에 두고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상대 네. 수비에 계속해서 좀 쌓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측면으로 볼이 연결이 되더라도 좀 주변 선수들이 이 볼을 좀 받아줄 수 있게끔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 서울이에요. 후방에 오스마르 이어받고 좀 더 뒤쪽 돌려놓습니다. 현재 호주의 A리그는 리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A리그는 11개 팀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멜버른 빅토리가 순위가 좀 9위까지 처져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모두 무너지면서 어려운 한 시즌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5경기 1무 4패 이 어려운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 멜버른. 리그에서는 좀 참 힘든 싸움을 펼쳐고 있는데 ACL에서만큼은 좋은 성적을 또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는 FC 서울이 한 골을 그중에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로렌스 토마스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눌러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저 지금 잘 눌러졌어요. 상대도 지금 전방 쪽에 신장이 좋은 선수가 포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패스 플레이가 아닌 킥을 유도할 수 있게끔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니건 걷어내고 토이보네. 토이보네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있는 멜버른. 이 선수는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덜란드 아인토벤, 또 잉글랜드의 썬더랜드, 프랑스의 툴루즈 등 총 432경기에 150득점을 올렸으니까 득점력만큼은 확실히 검증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알자심 주심이 두 선수를 불렀는데요. 이 공 경합 과정에서 충돌 이후에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토이보넨이 이 고광민에게 신경전을 펼쳐 보였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좀 경기가 또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토이보넨 선수도 좀 짜증내는 모습을 한 차례 보였네요. 신장의 차이가 화면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군요. 신장이 191cm 올라 토이보넨 오늘 원톱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올라 토이보넨의 지금 슈팅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멜버른의 공격이에요. 이 선수도 뭐 측면으로 빠져들어가기보단 박스 쪽에 볼이 연결이 됐을 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한 마크를 그래도 서울이 좀 잘하고 있다는 지표가 되겠죠. 던지기로 갑니다. 짧게 던져놓고 주세종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멜버른. 오늘 서울 공격에 있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알리바이프 선수에 대한 볼 투입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좀 미드필드에서도 좀 세밀한 공격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을 채웠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박주영. 피스리 울립니다. 경기가 이렇게 좀 소강 상태일 때는 또 세트피스를 잘 살릴 필요가 있으니까 상대 위험적에서 박주영 선수 파울을 잘 만들어냈네요. 공이 떠난 이후에 왼발로 강하게 걷어찼던 트라우레. 멜버른 진영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차였는데 다행히 또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을 공격 전개 키커로 나서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오늘은 선제골의 주인공. 지난 캐나다 득점 이후에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박주영. 킥 자체가 워낙 날카로운 선수니까 골키퍼와 수비 사이에 볼들이 연결이 되면 찬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주춤. 다시 한번 조준합니다. 시동 걸고 낮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강하게 올라갔던 공. 트라우레에게 걸렸고요.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돌려놓고 있는 트라우레. 지금도 라인을 좀 내리면 상대에게 볼에 대한 소유권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앞선에서 전방 압박이 되지 않으면 라인을 하프라인 밑으로 진을 치면서 수비 라인을 좀 구성을 하고 있네요. 센터 서클 인근 왼쪽을 봅니다. 탐서바 쪽으로 길게 패스 연결되지 못했고 걷어냅니다. 주세종 중앙으로 다소 좀 불안한 패스였는데 길게 처리하는 서울의 최종 수비 라인. 지금도 이제 최용수 감독이 기술 지역까지 앞까지 나와서 좀 강한 좀 불만을 한 차례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좀 안일한 패스미스들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최용수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전반전 경기 내용이 썩 만족스러울 만한 경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득점 장면을 만들어냈던 부분, 공격적으로 이제 박동진 선수가 중앙 쪽 배우 침투하면서 한번 슈팅 때린 거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격 작업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기술 지역까지 나와서 경기 내용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추가 시간에 2분이 주어졌고요. 조금 전에 주세종과 박동진의 호흡도 살짝 어긋났던 서울의 공격이었습니다. 하프라인 인근 왼쪽으로 패스 연결.
측면에 올라와 있는 제임스 도나치 자리를 바꿨군요. 그리고 주세종 아빠 오스마르 공 따냅니다. 중앙으로 패스 연결. 오, 뒤쪽에서 좀 거친 파울이에요. 갈리포크 선수가 좀 강하게 부딪혀 봅니다. 아무래도 좀 이 볼이 살아나오게 되면 또 서울에게 공격 찬스를 내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뒤에서 한 차례 파울을 했습니다. 네. 이 조금 전 파울 장면에 대해서 팀에 추천한 토이브렌 선수가 살짝 어필을 좀 해보는데요. 확실하게 이제 화면으로도 갈리포프가 공을 먼저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 동작에서 강한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멜버른도 지금 수비 형태에 있어서는 5-2-3 형태로 지금 최전방에 토이버렌 중심으로 나부터 캄소바 선수를 제외하고는 공격적으로 좀 수비 라인을 많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서바 걷어내고 연결되지 못합니다. 일단 가슴으로 잡아놓고 뒤쪽 돌려놓고 황현수, 김남준이 천천히 뒤쪽에서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김주성 선수도 지난 2019년도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이었죠. 이제 좀 왼발잡이 또 중앙 수비수의 3백의 왼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이 선수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던지는 멜버른. 좁은 공간에 정말 여러 명의 선수가 뒤엉켜 있고요. 다시 피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박주영의 선제골. 서울이 기분 좋게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공격 찬스는 아니지만 기회가 왔을 때 김주성의 크로스에서 박주영이 확실히 이제 주맨 결정력 있는 선수답게 왼발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전반전 1대0 리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 AFC